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10월에 접어들었는데도 낙동강 강정고령부 일원에는 녹조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폭염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나타난 현상인데요. 환경단체들은 낙동강 보를 즉각 개방해야 녹조가 사라질 수 있다며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김민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주일 전 낙동강 강정고령부에서 떠온 물입니다. 짙은 녹색입니다. 현재까지도 낙동강 강정고령부에는 조류 경보가 발령되어 있습니다. 녹조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 낙동강 녹조는 9월쯤이면 대부분 사라지지만 올해는 유독 극심한 폭염으로 인해 이례적으로 10월까지 이어진 겁니다. 낙동강보가 만들어진 이후에 해마다 반복되는 현상인데 원래 이상고온 현상이 좀 있었잖아. 폭염이 극심했기 때문에 원래 최악의 녹조 상황이다. 지금 수돗물에서도 녹조독이 나오고 있고 농작물, 공기에서도 녹조독이 나오면 이것은 정말 국민적 재난으로 봐야죠. 환경단체들은 대구시청 앞에 모여 대구시와 정부에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대구시에 녹조를 담은 잔을 전달하면서 농성도 벌였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부경대학교 연구팀과 함께 강정고령부의 수질을 조사한 결과 녹조를 일으키는 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기준치인 1ppb를 넘어 최대 1500ppb까지 검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를 개방한 세종보는 마이크로시스틴 검출량이 0.48ppb에 그친다고도 말했습니다. 더 이상의 대구시의 무책임도 무대응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대구시는 대구 시민의 안전과 건강 문제를 책임져야 합니다. 대구시는 대구 시민이 마시는 수돗물이 녹조 도구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을 하십시오. 정부는 녹조가 창궐하자 4대 강보 인근에 대한 녹조 전수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낙동강보를 개방해야 녹조가 완전히 사라진다며 보를 허물거나 수문을 완전히 개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대구 지역 기업 경기가 4, 4분기에도 부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건설 경기가 지속적인 하락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제조업 경기도 다시 하락세를 보이며 건설과 제조업 경기 동반 부진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 상공회의소가 지역 기업 210개사를 대상으로 4, 4분기 기업 경기 전망 지수를 조사한 결과 제조업과 건설은 모두 지난 3, 4분기보다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조업 종합 경기 전망 BSI는 지난 3분기 87보다 3포인트 하락한 84를 기록했고 건설업은 10포인트 하락한 50으로 나타나 기준치 100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주요 업종별로는 그동안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섬유 의류 제조업이 계절적 성수기 진입으로 4분기 전망 BSI가 75를 기록해 지난 3분기보다 16포인트나 상승했고 기계업종도 국내 수주와 수출 호전에 따라 전분기 대비 9포인트 상승한 87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자동차 부품업종은 수주 물량 감소와 전기차 수요 둔화에 따라 지난 3분기에 98에 비해 13포인트나 하락하는 등 기업 경기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수출 기업과 내수 기업으로 구분해서 보면 수출 기업은 글로벌 리스크 영향으로 4분기 전망지수가 78로 전분기 대비 22포인트 하락했고 내수 기업의 전망지수는 85를 기록해 전분기 82 대비 소폭 상승했습니다. 건설업의 경우 공사 수주 건수 전망지수는 전분기와 같았으나 공사 수주 금액, 인력 수급 사정, 기업 이익 등은 각각 10에서 20포인트 하락해 좀처럼 회복 조짐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영업이익 목표치 달성 예상 수준을 묻는 질문에도 제조업은 응답 기업의 68.2%가, 건설업은 88%가 목표 수준에 미달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와 함께 4분기 영업실적에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는 제조업의 경우 응답 기업의 70.6%가 내수 소비 위축을, 건설업은 90%가 신규 수주 감소를 꼽았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섬 지역 주민들은 물품을 주문해도 빠른 배송을 받기 어려운데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인천에선 드론을 활용한 배송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신선식품이나 생활필수품을 주문하면 당일에 받을 수 있고 배송료도 무료입니다. 이정윤 기자입니다. 휴대전화로 물품을 주문하는 어르신. 앱을 통해 마트를 선택하고 식료품을 장바구니에 담습니다. 신규 주문이 확인되자 곧바로 포장 작업을 거쳐 배송이 시작됩니다. 제품을 배송하는 건 다름 아닌 드론. 물품을 실은 드론은 바다를 건너 섬에 도착하고 주문한 물품은 경로당의 배달점까지 안전하게 배송됩니다. 물건을 다 사온다 그래도 와서 보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음식 하다 말고 한 차 가지고 다녔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우리가 확실히 편하긴 하죠. 국토교통부 드론 배송 상용화 공모에 선정된 인천시. 옹진군 섬 지역에서 드론 생활 배송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섬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송비도 무료입니다. 올해 본격적으로 전국 14개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 인천 지역은 섬 지역 배송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인구도 많고 또 섬도 많기 때문에. 드론 배달 서비스는 우선 덕적도와 소야도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배송 품목은 옹진농협 하나로마트 3kg 이내의 물품 250여 개. 10월부터는 자월도와 대이작도, 문갑도, 구럽도까지 드론 배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인천시는 올해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는 사업을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품목 수하고 그다음에 그 무게를 좀 더 늘리는 작업과 그다음에 시민들께서 좀 편리한 지역에서 물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조금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천시는 해상 배송뿐만 아니라 육지와 섬을 연결하는 드론 물류 배송 실증 사업도 추진합니다. BTV 뉴스 이정유입니다. 캠핑을 즐기는 캠핑족이 늘면서 야영장도 점점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 중 불법 사업장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가 야산 등에 들어선 야영장을 집중 단속했는데 10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무단으로 설치한 놀이시설도 많아서 이용자의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주화영 기자입니다. 경기 북부의 한 야산입니다. 에어 바운스는 물론 원통이 길게 설치된 어린이 물놀이 시설이 드러납니다. 모두 불법 시설입니다. 요 호수로 이렇게 물 저기서 뿌려지면은 이물 퍼가지고 여기다 뿌려지면 미끄러움 이렇게 물이 있으니까 애들 쑥 내려가는 거죠? 예. 불법 놀이 시설을 비닐하우스로 덮어놓은 곳도 있습니다. 무등록 상태로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 문제까지 예상되지만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부닥치는 애들도 있는지는 모르지만 여태까지 그것 때문에 문제되는 건 한 번도 없어. 경기도가 휴가 시즌 도내 야영장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진행하고 1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 미신고 무등록 시설로 무단으로 휴게 음식점을 만들고 커피나 차를 판매한 것도 포함됐습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캠핑을 즐길 수 있으며 동시에 자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야영장 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불법 행위들을 근절하고자 수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는 적발된 업체들을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시군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주화영입니다. 정치 구도로 보면 영호남은 정치 색깔을 달리하죠. 하지만 지방 소멸이라는 공통의 위기에는 그 구분도 무의미해집니다. 지난 30일 이 같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영호남 8개 시도지사와 여야 국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유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0일 서울 여의도에서는 영호남 8개 시도지사 협력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각 시도 지역구 국회의원 92명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영호남 발전을 위해 단체장과 지역구 의원이 한자리에 모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수도권 일극 체제로 인한 부작용과 지방 소멸 위기가 커지자 힘을 모으기로 한 겁니다. 영호남이 정책적인 소외감이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 영호남 협력은
이게 그냥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생존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한때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6%를 차지했던 영호남 인구는 현재 34%까지 줄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전국 89곳의 소멸 위기 지역 가운데 58곳이 영호남에 몰려 있을 정도로 위축돼 있습니다. 개별적인 노력만으로는 이 같은 흐름을 바꾸기 어렵다는 게 이날 모인 영호남 정치인들의 공통된 인식이었습니다.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고 여야 간에 같이 힘을 모아야만이 이 일을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도 오늘 이 모임이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협력회의는 이날 남북권의 성장 거점을 구축하기 위한 공동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또 시도별 입법 현안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BTV 뉴스 유철미입니다. 장애인 개인 예산제가 대구에서는 처음으로 달성군에서 도입해 시범 시행하고 있는데요.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장애인 스스로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장애인 개인 예산제는 장애인이 주어진 예산 안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의 10에서 20%를 6개월 동안 월 최대 155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실제로 개인 예산제로 의족과 의수를 구매한 지체 장애인의 경험담도 전해지고 있는데 대부분 장애인 개인 예산제를 통해 금액이 부담스러운 보조기까지 살 수 있어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인 개인 예산제는 지체 장애인이 학원을 가기 위해 나들이 콜을 이용한다거나 시각장애인이 집안에 안전봉과 경사로를 설치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담배나 복권, 생필품을 구입하거나 취미, 사회활동 등 비장애인도 필요로 하는 보편적 서비스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 여부는 장애인 개인 예산제 운영위원회가 심사를 통해 결정하는데 심사는 장애와의 연관성, 변화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필요한 경우 장애인의 거주지를 방문해 현장 실사도 이뤄집니다. 장애인 개인 예산제는 대구에서는 달성군이 유일하게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 사업 중간 평가회가 열렸는데 사업의 개선과 보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휠체어나 의수나 의족 같이 이제 좀 금액이 부담스러운 몇백씩 하는 것들을 한 번에 구입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라는 의견들이 있었고요. 부정적으로는 이게 아무래도 시범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 참여자들이 영수증 같은 걸 일일이 받아서 제출을 하는 과정이 조금 번거롭다. 장애인 개인 예산제는 기존 공급자 중심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장애인의 자기 주도성과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다른 지자체로의 확산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올여름 역대급 폭염과 폭우로 채소값이 많이 올랐죠. 식탁 위에 가장 많이 오르는 배추는 말 그대로 금추가 됐습니다. 생산량이 그만큼 줄었기 때문인데 역시 폭염과 극한 호우가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속이 타들어가고 있는 농가들의 마음을 이정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상주 사월국면의 한 배추 농가. 초록빛으로 물든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잎이 녹아내려 바짝 말랐습니다. 말라 죽은 배추 줄기와 잎도 밭 한편에 수북이 쌓였습니다.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에 다 자란 배추 대부분이 말라 죽은 겁니다. 수확을 앞둔 배추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잎이 모두 말라 상품의 가치를 잃었습니다. 수확을 앞두고 밭을 바라보는 농민의 속도 타들어갑니다. 미리 펼친 방제 작업도 효과를 보지 못하면서 올해 심은 배추 대부분을 뽑아버려야 할 판입니다. 금년에 처음인데요. 해마다 이 농사를 조금씩 지어보면은 그러니까 원래는 요덕실에 날이 뜨거우니까 온도가 상승되니까 그리고 비가 왔죠. 비가 오는 난 뒤에부터 이게 이렇습니다. 지금 배추가 시드름병이 걸리는 거예요. 생산농가 사정이 이렇다 보니 김장철을 앞둔 배추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맘때 배추 한 포기 소매 가격은 5,000원대. 하지만 올해는 2배 높은 10,000원 선을 오르내립니다. 이상 기후로 요동치는 장바구니 물가에 결국 정부가 나섰습니다. 16톤에 이르는 중국산 배추를 들여 소비자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겁니다. 배추 수입과 관련해서는 지금 27일 날 초도 물량을 하고 다음 주에 조금 들어오고 저희가 조금 더 지금 사실 저희가 좀 준비는 미리부터 했었는데 앞으로 그쪽 상황들 보면서 공급 물량들을 조금 확대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힘들게 배추를 키운 농민을 위한 대책은 전무한 상황. 애지중지 키운 농작물에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농민의 폭염은 추석이 지나도 그칠 줄 모르고 있습니다. HCN 뉴스 이정목입니다. BTV 뉴스로 인해 지역사회가 변화한 모습을 전해드리는 힘이 되는 우리 이야기 시간입니다. 지난 7월 BTV 뉴스는 당장 공간 이전이 필요한 수원의 한 장애인 야간 학교의 상황을 전해드렸는데요. 비용 부족으로 이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에 수원시 지역사회가 발벗고 나섰습니다. 지난 8월부터 시작된 모금운동에 시민들의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수원시 오목천동에 있는 새벽빛 장애인 야간학교.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기관으로 70명이 넘는 장애인들이 원하는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협소하고 오래된 내부 공간입니다. 학생들이 보조기구를 이용해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휠체어 이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공간이 좁습니다. 다행히 학교 측은 최근 넓은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수원시내 한 병원이 병원 건물 안에 지금보다 2배 넓은 공간을 장애인 야간학교에 제공하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이사를 하기도 쉽진 않습니다. 새 공간을 수리하고 교보제 등을 구입하려면 7천만 원이 넘는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수원시에서도 저희 요구를 받아들여서 보증금까지 마련해 줬는데 우리가 이사 갈 곳이 공사를 해야 되는데 바닥도 안 깔려 있고 천장도 전선줄이 내려와 있고 근데 저희가 공사비는 없어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수원시 지역사회는 장애인 야간학교를 돕기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와 수원경실련, 수원FC가 업무 협약을 맺고 새벽빛 장애인 야간학교를 돕기 위한 모금운동을 지난 8월부터 시작한 겁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좀 더 쾌적하고 넓은 곳으로 보완하는 이걸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장애인 평생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 제정까지 저희가 함께 동참하고 싶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모금이 시작되자 시민들도 적극 동참하고 나섰습니다. 기부 행렬이 이어지면서 개인과 단체를 합해 모금 건수는 800건을 넘어섰습니다. 저희가 좀 그런 거를 좀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 모금을. 그렇게 해서 십시일반으로 지금 저희가 그래도 많이 모금을 했습니다. BTV 경기뉴스도 장애인 야간학교 살리기에 힘을 보탰습니다. 모금 시작 한 달 전인 7월에 새벽빛 장애인 야간학교의 어려움을 취재 보도했고 모금이 시작된 후엔 자막방송을 통해 기부에 참여하는 방법을 지역사회에 알려나갔습니다. 지역 언론과 함께 진행한 모금 활동은 이제 목표 금액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저희가 기대했던 모금액의 한 절반 정도 좀 초과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과 지지를 갖고 조금 더 도와주신다면 저희가 목표하는 기금 조성에 달성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금운동은 10월 말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참가를 원하는 분들은 수원시 자원봉사센터나 수원경실련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 대구시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최대 120만 원의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전세 사기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1인 가구 80만 원, 2인 가구 100만 원, 3인 가구 이상은 120만 원이 지원됩니다. 대구시는 내년부터는 피해자들의 주거지 이전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이주비 지원 사업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대구 지역 미분양 아파트가 3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만 가구의 벽이 한 달 만에 무너졌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8월 말 기준 대구의 미분양 아파트는 총 9,410가구로 한 달 전에 비해 660가구 줄었습니다. 이는 경기도의 9,567가구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물량입니다. 악성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역시 1,640가구로 3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됐습니다. 대구시가 미국 LA에 대구시 LA 사무소를 열었습니다. 현지에 진출한 지역 기업들을 지원하는 목적이며 시는 서기관 1명을 파견했습니다. 대구 소방안전본부 119 특수구조대가 고층 건물에서의 구조 상황을 가정한 로프 구조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로프 구조의 축달과 응용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이 직원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낙동강 7국보 일원에서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된 가시밭과 환삼덩굴 제거 활동을 펼쳤습니다. 대구 시민건강놀이터가 10월 한 달간 걷기 앱을 활용한 걷기 챌린지를 개최합니다. 걷기 챌린지는 하루 7,500보, 총 15만 보를 걸으면 성공하는 방식으로 달성자 중 500명을 추첨해 소정의 기념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쌀쌀하다고 느낄 만한 가을 날씨가 시작됐습니다. 갑자기 바뀐 날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저희는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